멋지고 아름답다.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기. 허영진. 늦겨울 바람은 매서웠다. 수천 명의 마라토너와 함께 출발 신호를 기다리며 나는 가슴을 쭉 펴고 겨울바람을 정면으로 받았다. 출발선에 선 순간에도 마음에 남아있는 두려움을 몰아내기 위해 차가운 바람을 깊이 들이마셨다.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한 번도 마라톤을 해본 경험이 없는 내가 완주한다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 그것도 목발을 짚고. 1999년 2월 나는 동아 마라톤에 참가했다. 말리던 주위 사람들의 말 그대로 무모한 짓이 틀림없었다. 나는 목발의 의지에 걷는 지체 장애인인데 마라톤은 비장애인에게도 극한의 인내를 요구하는 종목이 아닌가. 마라톤에 참가하겠다는 결심을 한 뒤 3개월 정도 러닝머신 위에서 하루 4시간씩 걸었던 게 준비라면 준비였을 뿐 페이스 조절과 같은 기본적인 상식도 없는 상태였다. 내 머릿속에는 42.195km를 완주한다는 단순한 목표밖에 없었다. 9시간 53분이 걸린 통과 의례. 지금 돌아봐도 그때가 나에겐 가장 어려운 시기였다.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에 무모한 짓을 해서라도 나는 스스로를 시험하고 극복해야만 했다. 그래야 제대로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통과 의례, 고통스러운 의식을 통해 과거와 단절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고통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믿음을 확신하는 바로 그 통과 의례로 나는 마라톤을 선택했다. 한의대를 졸업한 뒤 판사가 되겠다고 사법고시 준비에 뛰어든 지 4년. 아무 성과도 없이 내 앞에는 30대가 성큼 다가와 있었다. 내가 30이 된 그 해에 아버지는 환갑을 맞으셨다. 한의대 졸업, 법대 편입으로 가방 끈만 길어진 실업자 아들은 부모님 얼굴을 뵐 낯이 없었다. 그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인가? 생후 9개월째 경기를 앓고 목도 제대로 못 가누던 아이를 다시 일으켜 세운 분들이다. 부모님은 괜찮다. 내가 하고 싶다면 끝까지 고시에 도전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나는 이미 자신감을 잃은 상태였다. 그렇다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멀쩡한 얼굴로 한의사 가운을 슬며시 입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다시 그 길로 가야 한다면 뭔가를 증명하고 돌아가는 이유를 나 자신에게 설명해야 했다. 출발 신호가 울렸다. 나는 목발을 집은 채 마라톤 코스를 걷고 또 걸었다. 한 걸음씩 걷다 보면 언젠가는 결승점이 보인다는 생각뿐이었다. 다른 생각은 할 여유가 없었다. 누군가 격려의 인사로 등을 툭 치면 온몸이 휘청거렸다. 다리를 쉬려고 앉기라도 하면 다신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아 한 번도 앉지 않았다. 그저 걷고 또 걸었다. 이미 짧은 겨울에는 기울었고 바람은 더욱 차가워졌다. 내가 계속 걷는 게 맞는지, 혹시 꿈을 꾸는 건 아닌지 모든 게 흐려져 현실과 환상이 뒤얽히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와 하는 함성 소리가 터져나왔다. 철수 준비를 하던 현장 요원들, 경찰관들이 비척거리며 걸어오는 나를 발견한 것이다. 그들의 박수를 받으며 나는 마지막 힘을 다해 결승점을 통과했다. 기록은 9시간
53분이었다. 마라톤 완주와 함께 나는 판사의 꿈을 접었다. 이듬해인 2000년에 한의원 문을 열었고 그때부터 장애 어린이 치료에 모든 힘을 쏟았다. 내가 한의대에 간 것도, 졸업 후 곧바로 법대에 편입해 고시 준비를 한 것도, 결국 고시에 실패하고 한의원을 개업한 것도 모두 운명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지금은 든다. 중간에 둘러온 과정이 있었기에 한의사로 돌아왔을 때는 그것을 돌이킬 수 없는 나의 길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나만큼만 되도록 치료하자. 선택을 했다면 남은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다. 처음 한의대에 갈 때부터 그것이 나의 길이었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달을 수 있었다.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필연성을 자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목도 가누지 못했던 내가 앉고 일어서고 걷게 된 것, 공부를 해서 남들처럼 대학을 다닐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한방치료 덕분이라는 얘기를 나는 수없이 듣고 자랐다. 나를 업고 병원을 전전하시던 어머니는 어느 날 한의원을 찾았고 그곳에서 내가 조금씩 차도를 보이자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한방치료를 받게 하셨다. 서너 살 때까지도 앉혀놓으면 푹 쓰러진다고 낙지라는 놀림을 받았던 내가 7살 무렵엔 진마루를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좋아졌다고 한다. 그런 만큼 내가 한의대를 지원한 것, 한의사가 되어 장애 어린이들의 치료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한의사로서 나의 목표는 아주 구체적이다. 어릴 때 나와 같은 상황에 있는 장애 어린이를 지금의 나만큼만 되도록 치료하자는 것이다. 장애 어린이가 조기에 적절한 한방치료를 받는다면 큰 차도를 보인다고 나는 믿는다. 만약 내가 어릴 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더라면, 부모님이 나를 포기하셨다면 나는 아마 자리에서 일어나 앉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런 내가 지금은 걷는 것만 조금 불편할 뿐 아무 지장 없이 공부하고 일하고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막상 장애 어린이를 치료할 때면 자꾸 마음이 급해지는 게 문제다. 어릴수록 치료 효과가 높기 때문이다. 아이만 낳을 수 있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없는 집이라도 팔고 싶겠지만 치료비 부담 탓에 시기를 놓치거나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돈이 없어 치료 시기를 놓치는 어린이가 안타까워 한의원에 오는 아이들 중에서 형편이 어려운 아이를 따로 돌봐주기도 했지만 혼자 힘으로는 어림도 없었다. 그러다 푸르메 재단과 인연이 닿아 푸르메 한방재활센터를 열었다. 재단을 통해 고마운 후원자들을 만나고 형편이 어려운 장애 어린이들과도 연결이 되어 혼자서 좌충우돌할 때보다 훨씬 실질적인 도움을 주게 되었다. 지금은 한의원 진료와 푸르메 한방재활센터 진료를 병행하지만 여건이 되면 전문 봉사의가 되는 게 내 꿈이다. 물론 나는 화타와 같은 명의도 아니고 장애 어린이 치료 비법을 발견한 것도 아니다. 다만 지금 걷지 못하는 아이가 걷게 될 수도 있다는 것, 말하지 못하는 아이가 말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강하게 믿고 조금이라도 도우려고 노력할 뿐이다. 때로는 조금씩 호전되던 아이가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처럼 더 이상 차도를 보이지 않아 무척 답답한 순간도 있다. 왜 그럴까? 분명 나아지고 있었는데 여기가 한계일까? 밥 먹을 때도 운전할 때도 심지어는 다른 사람과 얘기를 나누고 있을 때도 나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정답은 없다. 적어도 나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고민하고 책을 뒤지며 노력할 뿐이다. 그렇게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는 것이다. 내가 30이 되던 해 두려운 마음으로 도전했던 마라톤에서 배운 게 그것이다.
우승이나 기록 단축의 영광은 내 것이 아니다. 남들이 뛸 때 나는 뛰지 못하고 걷는다. 하지만 꾸준히 걷는다면 결승점에 다다를 수 있다. 허영진, 1969년 인천 출생으로 생후 9개월 때 소아마비를 앓아 지체장애 2급 장애인이 되었다. 상지대 한의학과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2000년 한의원을 개원한 뒤 정립회관, 군포시 복지관, 라파엘의 집 등 장애 어린이 시설에 진료 봉사를 꾸준히 해왔다. 2005년 보건복지부 장관 봉사 표창을 받았다. 2007년부터 푸름의 한방재활센터 원장으로 진료 봉사를 하고 있다.